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회복TV 박재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살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조금 무거운 내용의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살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자살을 예방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꿔서 삶을 긍정하고 희망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녹화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떤 이유로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지 기타 등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살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일단은 사후세계를 가정하는 어떤 종교 철학도 자살을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살자에 대해서 조금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뭐 지옥을 갈 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것이 이제 자살 유가족에게 2차 가해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금기시하고 경계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어떤 과학 철학,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식의 철학을 신봉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살은 회복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부담감이 엄습해 올 때 자살이 대안처럼 느껴질 수는 있다라는 것을 10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지는 마시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살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상담자로 근무하면서 내담자가 자살을 했다는, 혹은 이제 저한테 검사를 받았던 분들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만큼 황망할 때가 없습니다. 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문가로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상담자에게 이러한 경험일 때 가족이나 친지에게는 어떤 느낌을 줄지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기에는 내가 너무 지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없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얘기한 종교에서 금기시함으로 친지가 또 고통에 빠질 수 있으므로 자살이 답이 아니라는 견해는 어쩌면 협박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바꾸셔서 삶을 하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포스팅을 올립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계획을 접어두시고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살의 영향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 때 격려를 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사회적 지지라고 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 대한 추정 연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관찰된다고 하는데요. 죽고 싶을 만큼 외롭다면 친구들을 떠올려보고, 그마저 없다면 전문적인 상담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일시적인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친지 관계나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내에서 지지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상담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걱정이 되신다면 무료 상담기관의 경우 서울심리지원센터나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공신력인 상담기관입니다. 또한 자살 사고가 매우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한국생명의 전화와 같은 곳이 24시간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그 아래에 지금 번호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1588-9191 1588-9191가 24시간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한국생명의 전화의 번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자살의 영향 요인은 견디기 힘들다는 느낌, burdensomeness입니다. 부담감으로 번역되는 이 요인은 사실 영어 느낌상으로는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에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예전 이론에서는 무만감, 무력감으로 번역되었던 helplessness나 hopelessness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짐과 같은 일이 생긴 것에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는데요. 이러한 느낌이 느껴질 때는 진부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면 회복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담가인 저도 상담가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반전이 있어서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회복의 문들이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지나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감적인 친구나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이런 견디기 힘들다는 느낌, 버든썸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살의 영향 요인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의 부재인데요. 자살이 생각에서 멈추느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느냐를 구분짓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질 때 혹은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이 죽음에 대한 공포 수준을 넘어설 때에 자살 시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특성은 타고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상담자 혹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은 앞선 두 요인, 사회적 지지망 확보와 부담감을 줄이는 그런 방향의 목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살 시도자도 죽음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후회하며 자살을 철회하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시고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기억할 것은 항우울제 등을 먹으면 일부 자살 사고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전문가에 의해서 투약이 되어야 되고요. 실제 자살 사고가 뚜렷하게 있으면서 항우울제 등의 치료를 받을 때는 주변 및 치료진이 세심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 사고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항우울제 등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음주가 충동 억제력을 떨어뜨려서 자살 충동이 올라오는 것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 중일 때는 음주를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꼭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명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 사고가 심해질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서울심리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한국생명의 전화 1588-9191 24시간 전화 상담을 하는 그곳에 통화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회복의 기회가 오고 그 회복의 기회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실패 경험보다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계획을 포기하시고 삶의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음회복TV 박지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